그 안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진단키트 관련주가 오늘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갔고 또 미국발 호재로 인해서 우주항공의 상승, 또 제약바이오주의 반등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진격의 삼성바이오 지배구조 전격 개편한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바이오 지배구조 개편에 전격 나섰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삼성바이오 홀딩스를 출범시키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에게도 신설 회사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나눠주기 때문에 주주 가치 희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거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7% 넘게 오르면서 110만 원에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주가가 9%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소유한 삼성물산 역시 오늘장 11%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바이오 업계는 벌써 삼성바이오홀딩스의 출범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CDMO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여기에 인수합병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에서 자체적인 바이오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전망 김은태 매니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인적 분할이 추진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일단은 뭐 정확한 기사는 아니겠지만은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에 대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늘 장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오늘 삼성물산도 이슈가 하면서 같은 지배구조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물산까지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분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적 분할과 또 물적 분할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물적 분할이 되지 않고 인적 분할로서 지분을 다시 한번 동일하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삼성바이오홀딩스가 신설이 되면서 그 밑으로는 중간계층에서 밑으로는 에피스까지 또 이제 편입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 에피스까지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두 양 다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에서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왔듯이 이런 기대감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분간은 좀 더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대하게 뭐 크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런 이 이슈에서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하는 것까지에 대한 이제 절차 자체가 워낙에 또 오랜 시간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요. 당장 짤막하게 지금 자리에서 한 115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전고점을 뚫어가느냐를 좀 체크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뭐 물론 지금 자리가 워낙에 또 강하게 급등해서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신규 매수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기대감이 많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관점으로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음극재 700% 상계 관세 때리겠다는 미국이라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음극재 기업에게 700% 상호 관세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반덤핑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음극재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받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90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응급제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이 기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 특히 포스코 퓨처엠은 비중국 음극재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가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포스코 퓨처엠의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이번 뉴스로 인해서 반등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상 기사 내용은 좋은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 반덤핑 관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대체 상품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응급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에 대한 이제 반사이익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있겠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에서는 반등하기는 굉장히 또 힘든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포스코 퓨체엠뿐만 아니라 응급제를 하고 있는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상보라든지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응급제를 제조하는 기업들에 대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실적에서 비롯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시세가 많이 부출했을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서 형성으로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가를 올라왔지만은 지금은 그게 못 미치는 실적을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하락 장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기사들은 어차피 반덤핑 관세에 대한 반사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은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실적을 놓고 나서 본다라면은 아직은 올해 하반기에는 좀 그때 봐야지 되지 않을까. 워낙에 또 응급제에 대한 가격들에 대한 워낙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10만 원이 깨지는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한번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물론 포스코 퓨처 만 있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상보 특히나 뭐 대주전자재료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고 관망하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고 관망하면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김응태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습니다.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고요.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